15분 식사 멘토예요.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은 구독자 500명 이벤트 식단 코칭으로 찾아뵈었습니다. 정말 좋은 정보가 많은 시대예요. 하지만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그건 그냥 지식일 뿐, 나의 건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라도 실천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구독자분들 중에서 두 분의 사연을 받아서 식사 코칭을 해드리려고 해요. 자, 첫 번째 구독자님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30대 직장인 여성입니다. 사실 전 조금 먹거나 건강하게 만들어 먹고 나면 너무 쉽게 허기가 지더라고요. 공부와 일을 병행 중이어서 신경 써서 먹자니 시간이 부족하고 조금씩 줄여 먹자니 포만감이 아쉽고 식단 관리에서 오는 스트레스라도 줄이려고 올 봄부터는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 폭식이 줄고 몸무게도 오히려 줄었어요. 하지만 혈압이 올랐습니다. 네. 저 같은 자취생들이 조금 더 건강하게 식단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두뇌에 에너지를 주는 음식, 포만감이 쉽게 오는 음식들 많이 알고 싶어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커피는 하루에 한 번 정도 드신다고 해요. 그리고 인스턴트 식품을 즐겨 드시는 편이고 외식도 자주 하시는 편이라고 하시네요. 건강기능식품으로는 오메가3 마그네슘 같은 것들을 간헐적으로 챙겨 드신다고 하고요. 작년과 비교했을 때 최고 혈압이 20이 높아지셨다고 해요. 이게 구독자님은 체중이 오히려 감소된 상황인데 혈압이 올랐고 자취생들을 위한 건강식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시는 상황이네요. 보내주신 식단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아침은 시리얼 바를 드셨네요. 아침은 전체적으로 보니까 잘 안 드시는 스타일 같으세요. 점심은 탄수화물이 조금 편중이 되어 있고 비빔면만 있다 보니까 지금 씹을 것이 별로 없으셔서 빨리 드시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식사하시고 나서 20분이 지나야지 배부르다는 신호를 느끼게 된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천천히 드실수록 유리한데 이렇게 드시면은 20분은커녕 한 10분이면 다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보완한다면 오이 같은 거를 좀 썰거나 쌈채소, 또 찐계란 같은 거를 좀 추가해 주시면 씹을 거리도 주면서 영양도 골고루 드실 수 있는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간식을 저는 좀 권해드리고 싶은데 점심이 지금 비빔면 하나만 드셨잖아요. 그래서 조금 부실하기 때문에 아마도 오후에 금방 배가 고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녁을 과식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날은 아몬드 한 줌 정도, 한 열알 정도 그렇게 해서 추가를 해주시면은 좀 포만감도 느끼면서 저녁에 과식 방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녁은 분짜를 드셨는데 구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저는 좋다고 보고요. 지금으로도 좋지만은 조금 더 욕심을 내면은 이제 소스를 다 뿌리지 마시고 조금만 좀 남겨서 소스를 조금만 남기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지금도 좋습니다. 만약에 체중을 줄이고 싶으시다면은 점심과 저녁에 면을 지금 드셨는데 면량을 조금 조절하시면 되겠죠. 그렇지 않으시면 그냥 지금 정도 양으로도 괜찮을 것 같고요. 둘째 날은 아침을 이제 안 드셨잖아요. 그리고 점심으로 바로 갔는데 오전에 조금 간식을 드시는 거를 저는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견과류나 아니면 사과 같은 거 요즘에 제철이던데 이런 간식으로 조금 드셔서 점심에 너무 한꺼번에 좀 허겁지겁 드시는 거를 조금 예방하는 차원과 영양 공급 면에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점심은 짬뽕, 냉짬뽕을 드셨는데 이런 짬뽕 같은 음식은 비교적 그래도 골고루 재료가 들어있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건더기는 모두 드셔주시고 면은 조금 남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3분의 2 정도나 또 더 다이어트를 하신다면 한 반 정도만 드시고요. 국물은 당연히 남기셔야 돼요. 국물은 지금 이 보내주신 구독자님께서 혈압이 작년 대비 20이 올라갔다고 하셨잖아요. 그 혈압 상승이 물론 짜게 먹는 것만으로 이렇게 올라간다고 확정
통합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요소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단 혈압이 올라갔기 때문에 나트륨을 주의하는 거는 기본이겠죠. 그래서 국물 음식을 앞으로도 조금 다 드시지 마시고 그냥 한두 스푼 정도 맛보는 정도로만 하시고 국물은 남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서 하세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탕수육을 같이 드셨는데요. 우리 부먹, 찍먹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왕이면 찍먹을 저는 권해드리는 이유가, 부먹을 해서 드시면 아무래도 소스를 많이 드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찍어 드시는 쪽을 권해드리고, 또 짬뽕이랑 같이 드셨기 때문에 탕수육 드시는 양은 그냥 이렇게 작은 접시 있잖아요. 고기 하나 정도 이렇게 적당히 담길 정도 양을 드시겠다 하는 정도로, 이 정도로 조절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녁에 이제 시리얼바만 드셨는데 조금 부실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무가당 요거르트라든가 거기에 사과나 토마토 같은 거 같이 곁들여도 좋을 것 같고요. 이날은 점심에 좀 섭취량이 약간 편중이 돼 있어요. 몰아서 드시면 살찌기 쉬우니까. 그리고 단백질 같은 영양도 조금 부족하신 것 같고요. 그런 점을 주의해 주세요. 네, 3일째인데요. 3일째는 정확한 섭취량이 없지만 전체적으로 조금 과식을 하지 않았나 라고 보여집니다. 전날 저녁을 지금 시리얼바 하나를 드신 상태에서 아침도 안 드셨어요. 그리고 점심에 조금 몰아서 드신 경향이 있고요. 튀김이 많은 것도 조금 아쉽습니다. 저녁에도 지금 파전이랑 모밀국수 이렇게 드셨는데 파전 양으로 봐서 조금 과식하신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독자님께는 3가지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로 외식을 줄이고 집밥을 늘려라 인데요. 아마 아시고 계실 것 같아요, 이미. 근데 집밥 준비하기가 번거롭고 시간이 부족해서 이제 그러신 것 같은데, 좀 반찬 가게를 잘 활용을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생채소와 과일을 늘 냉장고에 두셨으면 해요. 번거롭게 뭐 조리를 하지 않더라도 간단하게 그냥 썰어서 드실 수 있는 토마토라든가 또 파프리카, 쌈채소 같은 거, 그리고 요새 제철 과일인 사과 같은 것들을 좀 구비해 놓으시고 복잡한 요리가 아니라 그냥 생것으로 곁들여 드셔도 좋거든요. 상차림을 했을 때 채소 반찬, 단백질 반찬, 밥 이렇게 이제 보통 구성을 하잖아요. 근데 채소는 담았을 때 부피가 2 정도, 그 다음에 단백질 반찬은 1, 그 다음에 밥도 1 정도의 비율로 식탁을 구성한다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견과류를 이용을 해주세요 하는 내용입니다. 자, 하루 한 줌 정도를 땅콩이나 뭐 아몬드, 호두 다 좋아요. 중에서 하나 선택하셔서 드시면 두뇌 활동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포만감을 유지하는 데도 좋아요. 이번 구독자님이 그 두뇌와 포만감에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견과류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머리를 많이 쓰셔야 한다면 두뇌에 포도당 공급을 위해서 아침을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포만감에 도움이 되는 음식은 살코기나 생선, 닭고기, 달걀, 그리고 낫또나 두부, 잡곡밥 같은 것들이 좋아요. 집밥에 습관이 되면 밖에서 먹는 음식이 너무 짜고 맛없게 느껴지는 순간이 오실 거예요. 3개월 정도만 노력을 해보시면 입맛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구독자님 사연이에요. 공복 혈당 장애, 간 수치 이상, 비타민 D 부족 등 건강상의 이유로 2-3개월 전부터는 도시락도 싸가지고 다니면서 건강식으로 챙겨 먹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식사 시간도 매우 불규칙했고 라면이나 3분 카레와 햇반 등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음식 위주로만 먹었습니다. 식사 시간도 규칙적으로 하려고 하고 식단도 건강하게 바꿔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아서 신청합니다. 냉동 야채, 냉동 닭가슴살, 햇반, 빵 냉동해 둔 것 등을 많이 이용해요. 재료 소진을 위해서 한번 사놓은 재료가 없어질 때까지 같은 음식만 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또 이 구독자님도 건강기능식품을 드시고 계셔요. 액상 비타민 D, 생유산균, 소화효소, 종합비타민제를 먹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번 구독자님은 건강식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시네요. 도시락을 싸서 다니신다고 하니 이미 잘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보내주신 식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일차는 아침을 보니까 이분도 아침에는 그냥 음료 정도만 간단하게 드시는 구독자님이시네요. 그리고 점심은 지금도 좋습니다. 근데 채소를 지금 한 주먹 넣으셨다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한 주먹만 더 넣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녁에는 좀 채소가 추가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해시 브라운을 3일 보내주신 식단에서 계속 해시 브라운을 드셨던 내용을 보내주셨는데, 자, 해시브라운은 혈당을 좀 올리기 쉬운 음식이에요. 이것보다는 잡곡밥 한 덩이 정도 드시면 어떨까 싶네요. 미리 잡곡밥을 해두시고요. 한 덩이씩 싸서 냉동을 해두셨다가 렌지에 데워서 드시면 간편해요. 그리고 2일차 볼게요. 2일차는 점심은 지금도 좋은데요. 방울토마토를 조금 더 추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옥수수는 조금 빼셔도 되지 않을까? 그 대신 야채를 조금 더 양을 그 뺀 만큼 야채를 더 보충을 해주시고, 그리고 해시 브라운보다는 잡곡밥 한 덩이 정도가 이제 더 좀 권해드리고 싶네요. 네. 그리고 3일차는 괜찮은데 채소가 조금 아쉬워요. 양은 지금 연어 사이즈 있잖아요. 연어 사이즈의 한 2배 정도는 채소를 샐러드로 추가를 해서 드신다라고 하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저녁에는 지금 치아바타 연어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드신 것 같아요. 샌드위치 만드실 때 속 안에 토마토를 슬라이스해서 추가하시면은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게 해서 드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4일차는 몸이 안 좋으셔서 간단히 드셨다고 해요. 그래서 밥에 미역국만 간단히 드셨는데, 식단으로 보면은 단백질이랑 채소 등 전체적으로 좀 부족했지만 이날은 컨디션이 안 좋으셨다고 했기 때문에 어쨌든 소화 흡수가 잘 될 수 있을 정도로 컨디션에 맞춰서 그렇게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괜찮은 식사예요. 근데 3가지만 추가로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로 제철 식재료로 소량씩 장보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건강을 위해서는 다양한 식재료를 이용을 하시는 것이 좋거든요. 예를 들면 비타민 D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함께 섭취해야 더 효과적인데요. 비타민 D는 계란, 연어, 버섯 같은 거에 풍부하고요. 칼슘은 우유, 요구르트, 치즈, 두부, 멸치 이런 거에 풍부해요. 또 마그네슘은 채소나 견과류, 곡류, 바나나, 해조류 같은 것들에 풍부하거든요. 자, 냉동 식재료는 보통 분량이 좀 크잖아요. 그래서 한 번 구입하시면은 드실 때까지 좀 한참 걸리실 것 같아요. 다소 번거롭더라도 제철 식재료를 소량씩 구매해서 드시고 가능한 한 다양한 재료를 이용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식품 구성 자전거 재료들을 참고해 주세요. 자전거 앞바퀴엔 물이 있고 뒷바퀴에는 다양한 식재료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다 골고루 드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사람이 지금 자전거를 타고 있잖아요. 이거는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자, 2번째로는요. 단백질도 두부, 생선, 닭고기 같은 것들을 좀 번갈아 가면서 구성을 해주세요. 지금 아마 연어를 많이 구입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연어를 조금 몰아서 집중적으로 드신 것 같은데, 어차피 냉동을 해 놓으신 거니까 그것도 드시지만 또 말씀드린 다른 단백질도 번갈아 가면서 드시고, 등푸른 생선은 연어가 이제 등푸른 생선에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은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구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번째로는요. 샐러드나 나물 반찬을 꼭 추가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점심 식사 후에 30분 걷기도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구독자님 2분에 대해 식사 분석을 해보았어요. 아마도 이미 알고 계신 부분이 많으리라 생각이 되네요. 하지만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다시 한번 실천이 보약이라는 점을 강조해 드리면서 다음 시간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안녕.